네, 며칠째 이차선을 유지를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점을 뚫어낼 만한 강력한 신호탄을 아직까지는 쏘아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별 움직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자는 전략 이번 주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차원 시대의 주역은 누가 될 것인가 주도주 찾기 작업이 또 분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8명의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서 오늘장 전략의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승용 전문가입니다. 지수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성훈 전문가는 체력 비축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 더 숨고르기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중소형주는 위기 관리를 하자 대형주를 반격 대비를 해서 좀 모아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코멘트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의만 전문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수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재현 전문가입니다. 박스권 안에서의 모멘텀, 업종별 순환매를 이용하자 전략 주고 있고요. 박한선 전문가는 환차익에 의한 프로그램 매수가 이슈보다 세다. 금산 전문가입니다. 5일선 공방, 중기 추세 강화로 고점 높여나갈 것이라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호 전문가입니다. 지수는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규수 전문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지수가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530선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를 관리하자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이유 들어볼게요. 예,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 물론 이제 상승 추세가 살아 있어서 아직은 좀 더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거래소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경계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코스닥 지수는 5일선 중심의 추세적인 상승세는 살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종목별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주가가 단기 고점에서 엄청나게 요동을 치는 그런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올랐던 코스닥 종목들은 수익을 내기가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또 후발주들도 바닥권에서 고개를 살짝 들고는 있습니다만 시세 연속성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쫓아가가지고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은 조금 제가 보기엔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물량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을 이익 실현하시면서 조금씩 발을 좀 빼는 전략이 필요함과 동시에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일본 BOJ에서 이제 유동성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이 유동성 완화 정책, 경기 부양 대책이 지금 단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은 뭐 그동안 우리도 지쳤죠. 뭐 중국이 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쳤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이제 유동성 완화 정책이 진행이 됐던 만큼 중국도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은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서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 거래소 시장 대형들의 강도 높은 반등 장세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지수 자체도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안전한 종목이 많습니다. 오히려 중국 관련주의 반등세가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른 다음에 쫓아가면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일단 움직이기 전에 중국 관련주를 중시로 대형주를 중시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이제부터라도 단행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범위를 압축을 해주신다면 뭐 중국발 모멘텀은 이번 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자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대형주 가운데 지금 현재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모아나갈 만한 종목군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일단 유화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유화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조선주가 될 겁니다. 정유주들은 뭐 단기적인 눌림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유주들은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설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기 바라고 증권주까지도 아직까지는 뭐 중국발 모멘텀이 나왔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종목별로 보게 되면 일단 저는 이제 조선주들 중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들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워낙에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됐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만큼 조금씩은 좀 관심을 좀 가져가야 될 그런 단계고요. 또 일단 뭐 미국에서 유동성 완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역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권주들도 다시 재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장주격인 대우증권과 함께 뭐 삼성증권과 현대증권 같은 우량 대형 증권사를 중심한 관심도 한 번 정도는 가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건설주들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충분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도 재반등 가능성이 있어서 현대건설과 GS건설 같은 종목들도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규수 전문가의 자세한 좀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수익을 많이 내셨다면은 이제는 정리의 구간이지 새로 진입할 구간은 아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대형주를 잡아서 좀 모아나갈 시점이다. 좋게 보는 섹터는 지금 유화주하고 조선주가 거론이 됐습니다. 역시 또 중국의 경기 부양이 나올 것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쪽에 대한 접근을 권하고 있고요. 유동성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점 하에서는 건설주와 증권주도 담아 볼만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금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중기적인 추세 강화로 코스피 지수는 계속 위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좀 시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현재 지금 코스피는 그 5월 입병선을 사이에 두고 지금 공방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예,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중기 추세가 강화된다는 점이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국면을 놓고 보면은 보통 우리가 금융 장세가 있고, 실적 장세가 있고, 역금융 장세가 있고, 역실적 장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자리는 말 그대로 돈이 풀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불안하고 이런 침체기에서 금융 장세는 일단은 시작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한번 보는 게 좋겠고요. 저는 아직 그 중국 증시가 하락 추세를 지금 돌리지 못하고 있는 점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이제 돈을 풀고 있어서 저는 당분간은 이런 대악재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의 자금은 기대할 수 있는 상태고요. 아마 저는 지금 자리가 세상의 저는 한경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빠르면은 다음 달부터 미국의 고용, 그다음 미국의 주택 지표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 지표 호전이 확인된다면은 증시에는 좀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가 정책 실시된 이후에 코스피가 갭 상승을 해서 2,000포인트 도달한 이후에 최근 더 이상 단기 추세를 지금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전의 상승폭하고 상승 갭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락은 있겠으나 이경률의 완화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올 입행선 이탈은 추세의 약화가 아니고요. 중기 이경률을 줄이면서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는 쉽게 말하면 수렴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재료 측면에서는 오늘 간밤에도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장도 좀 많이는 못 올랐고 우리 시장은 오늘 지금 하락권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좀 자리가 언제까지 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갭매우기 과정이 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밑으로는 가능성 그렇다면 어디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 될까요? 예, 우리가 항상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10일 입병선이 대략 지금 얼마 정도에 놓여 있냐면요. 10일 입병 1900 거의 한 70 정도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0일 입병선까지 열어두는 게 일단 좋고요. 지금 코스피가 아직까지 지금 정배열로 지금 접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스피가 완전하게 추세를 돌리려면은 지금 보시면 60일 입병선과 120일 입병선은 지금 골드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맨 위에 20일 입병선이 놓여 있고 그 아래 보시면은 120일 입병선이 놓여 있고 그 아래가 60일 입병선이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60일 입병선이 120일 입병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저는 코스피는 추세가 좀 강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업종별로 놓고 본다면은 저는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관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아주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기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 종목이 나름입니다. 저는 코스닥 종목에서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은 계속적인 추세 상승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별 없이 일단은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3분기가 마무리되는 구간입니다. 9월 말이면 3분기 끝나기 때문에 이 9월 말부터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 움직이냐면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성강밴드 같은 종목 이제 추세가 살아나고 있죠. 성강밴드 같은 이런 종목군들, 태강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수반되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상보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코스닥이라도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에 배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은 거래소 쪽으로 보면 코스피 쪽으로 보면은 저는 좀 중국이 한 10월 말 정도 되면 중국에서도 하나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겠느냐. 일단 유럽은 나왔고, 그 다음은 미국 나왔고, 일본 나왔고,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실질적인 그런 그 관계가 되어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저는 철강 종목을 보고 있는데, 철강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미리 좀 선침해서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저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주 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금산 전문가의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한 10월 말경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는 상방 쪽으로 열려있다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한교수 전문가와는 한 가지 좀 차이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종목이라도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면 실적이 살아있다면 그대로 좀 들고 가자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도 역시 포커스는 실적입니다. 실적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접근해보자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전략 나오였습니다.